여러분, 벌킹과 커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육을 키우려고 일부러 많이 먹고 또 지방을 빼려고 식단을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 전문 보디빌더들이 하는 아주 강도 높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이런 방법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건강 목표를 이루는데 아주 효과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설계된 한 과학 연구를 아주 샅샅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보디빌더들의 벌킹과 커팅이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과연 효과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방법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시죠. 벌킹은 뭐냐면요, 근육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커팅은요, 그렇게 키운 몸에서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지방만 싹 걷어내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연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연 24주짜리 보디빌딩 프로그램이 운동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비만 남성들한테도 먹힐까? 진짜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24주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실험 설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참여했고 또 어떤 운동과 식단을 따랐는지 말이죠. 자,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분들이 총 7명인데요. 이분들 프로필을 좀 보면 평균 나이가 33세,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전에 헬스장 끊어서 체계적으로 운동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게다가 평균 BMI가 35,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비만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었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계획이 한눈에 들어오죠. 딱 반으로 나눠서 처음 12주는 벌킹 단계, 그러니까 칼로리를 막 늘려서 몸을 키우는 시기고요. 그 다음 12주는 커팅 단계, 이제 칼로리를 줄여서 지방을 빼내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딱 중간인 12주 차에, 그리고 마지막 24주 차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꼼꼼하게 측정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진짜 체계적으로 짰더라고요. 그냥 무작정한 게 아니에요. 4주마다 목표를 바꿨는데 처음에는 8번에서 12번 들 수 있는 무게로 근육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요. 이걸 근비대라고 하죠. 그 다음 4주는 3번에서 6번 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로 힘, 즉 스트렝스를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는 15번에서 20번씩 반복하면서 근지구력을 기르는 식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구정했어요.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참가자들의 참여율이에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훈련은 거의 97% 가까이 참여했고 식단도 94% 이상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일반인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과연 24주 뒤에 이분들의 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력. 와, 이거 보세요. 무려 65% 증가. 스쿼트로 들 수 있는 무게가 평균적으로 65%나 늘어난 겁니다. 운동 한 번 안 해보신 분들이 반년도 안 돼서 이룬 성과예요. 엄청나죠?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6%나 강해졌어요. 이건 그냥 헬스장에서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질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몸의 구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또 대박입니다. 24주가 지났을 때 몸무게는 처음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근육량은 3% 늘고 체지방률은 6%나 빠진 거예요. 이건 뭐죠? 맞습니다. 지방이 빠진 자리를 근육이 채운 거죠. 진짜 이상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에서도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은 의미 있게 늘고 체지방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꿈꾸는 바디 리컴포지션, 즉 신체 재구성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런 몸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강상의 이점도 있었는데요. 우리 몸의 만성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있거든요. 바로 TNF-알파라는 건데 이 수치가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병의 위험을 낮췄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혈액 속 지방 수치는 24주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연구를 조금 더 냉철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든 강점이 있으면 당연히 한계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연구는 본격적인 대규모 연구에 앞서서 진행된 일종의 예비 연구였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선 참가자 수가 7명으로 너무 적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안 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소위 말하는 통제 그룹이 없었어요. 또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끝까지 남은 비율이 64% 정도였고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우리가 이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가진 아주 강력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과정이 전문가의 감독 아래 정말 꼼꼼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이에요. 운동 자세 하나하나, 식단 하나하나를 다 봐준 거죠. 아마 이게 아까 봤던 그 놀라운 참여율과 결과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 연구에서 뭘 배워가야 할까요?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실행 가능하다. 보디빌딩식 프로그램,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거죠. 둘째, 효과적이다. 근력 키우고 몸매 바꾸는 데는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셋째, 건강에 좋다.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껏 막연하게 운동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접근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